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국내 증시 쌍타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 건 너무나도 좀 조금 폭으로 조명이 됐다라는 점,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 기대어서 오르긴 했으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한 500여 종목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연말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히 찍히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전략적 재정비를 해봐야 내년도 증시를 기분 좋게 맞이를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오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기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장중에 공개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왕 일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1부는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싶은 게 벌써 올해 마지막 토요일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서당계로서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한 해 조금 실력이 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고 증시를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오늘 토요일 방송이니까 제가 올해 우리 헤이넨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당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헤이넨켄을 만나서 서로가 호흡도 잘 맞고 또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강의라고 그럴까?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또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하여튼 저로서는 큰 행운이고요. 또 우리 이제 제가 주식쟁이로서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소회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요? 올해 상당히 지수 좋았지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4월 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모든 매스컴, 그 다음에 또 이 증권 방송마다 앞이 안 보인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할 때 참 고독하게 제가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압으로 지수가 코스피로 84%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와 닿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외롭게 여러분들을 또 시황 전략에서 잘 좀 방향을 제시해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종목에서 제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 진짜 수차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은 떠오르는 게 프로티나 롯데 헬스케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종목이 500%가 넘는, 물론 대중들이 다 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쁘지는 않지만 수익률에서는 다는 좀 압도적이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또 이렇게 소회가 있고요. 2026년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께 미랄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참 우리 헤이넨켄은 말씀하시지만 한 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고 아쉽긴 하지만 또 2026년에는 붉은 말의 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박또박 그냥 따닥따닥 달려가서 계좌도 많이 불어나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이 붉은이라는 표현도 듣기 좋고 말이라고 하니까 잘 올라가 줄 것 같아서 또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주 연휴가 물론 껴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 서당계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장은 지수와는 별개로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에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갈듯 말듯 하면서 야 이거 정책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간장을 태우죠. 그러나 일단 하여튼 주간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이제 4거래일밖에 없었죠. 성탄절 때문에. 근데 다음 주도 결국은 이제 3거래일밖에 없어요. 29일, 30일, 그리고 1월 2일 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아쉽게 코스닥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에 또 한 번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번 주 리뷰해 보시게 되면은 왜 시장이 어려운가, 그리고 또 다음 주 3거래일이지만 어떻게 시장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양음에서.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약간 짧은 음봉이죠, 주간상에. 아쉽기는 한데, 예, 이것은 오히려 코스닥이 키 맞추기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렸잖아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뉴로미픽 그런 반도체들이 좀 좋았기는 좋았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중심에 있었고,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는 결국 시소 게임이다. 이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 12일부터 15일까지인가 거기에서 미국 그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열리거든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이요. 그러면 그것도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약간 주춤거릴 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규 상장주예요. 아마 신규 상장주도 보게 되면 명암이 엇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가 에임드 바이오 뭐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대비 다 반토막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 1월 달 결을 달리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 소위 말해서 상장 러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급면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좀 안 좋게 소외됐지만 1월 달은요, 그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또 수급도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 역시나 지속적인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는 물론 거래일이 하루 부족했었던 한 주이긴 하지만 종목들의 움직임 역시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한 주 가장 반짝반짝 거렸었던 게 반도체, 우주항공, 제약, 로봇 이런 쪽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위원님께서 일찍이부터 분석을 도와주신 종목들이 다 이쪽에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 이제 그 이제 황금 100점 전략은 오를 종목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뉴스 나오기 전에.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현재형 또는 과거형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미 뉴스 나오고 오른 종목들. 야, 내가 저걸 못 사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황금 100점 전략은 뭐냐면은 오를 종목을 해요. 그러니까 반면은 제가 4월 초에 그때 밤방송 있지도 않아요. 내가 앵커님하고 커피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자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안 좋은데 커피네가 하고 그러냐. 그래서 그 뭐냐면 결국 분위기로 주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주식은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전략과 미래를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과거 또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크게 나한테 수익을 못 줘요. 그럼 뭘 보셔야 될 거예요? 미래형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미래형이라면, 야, 제가 또 몇 달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부터 포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간 황금 100점 전략이고, 그게 바로 이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포착한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LK캠이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이죠. 자, 보실래요? 양양음.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평선 밑집에서 그때부터 이게 포착이 되죠. 그럼 사거리 또 어제 상한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점이라는 거다. 어제 같은 경우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마이크론 미국 그 영향으로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탑표로 올랐고, 다 이런, 특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TPO 관련 종목들, 이게 바로 뉴로미크 관련 종목들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어제 액면은 상한가예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매수할까, 그러니까 그날 종가가 2만 3천 원대, 2만 4천 원대인데 아침 출발인 게
28,000원대예요.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면 저는 매수 못해요. 결과론적으로 상한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바로 확 맡기는 양념 패턴을 알려줬죠. 재미있죠. 우리 헤네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죠? 그 맛있는 밤양갱 패턴. 두 번째 또 하나 로켓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송해요. 프로테나가 있습니다. 프로테나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바로 양음 자리예요. 그럼 이날 매수가 되면서 14%나 올랐어요. 예,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14%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종목이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 이것도 가만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역전된 망치의 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이제 장이 끝나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그러면 오늘의 특징죠. 한진칼이 말이에요. 호남건설하고 지분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애매한 이슈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뉴스 나왔을 때예요. 이게 현재 또는 과거형이에요. 그럼 이때는 한 템포 늦추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는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답니다. 저는 뭐 경영학도 전공하고 저는 아까 감정적인 건 별로 싫어한다고 그랬죠. 주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합목적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결국은 다 뭘까요? 내 계좌 수익이죠. 계좌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찐 수익을 내시려면 낮을 때 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제 내리면 아이고 이거 뭐 한진칼 뭐 또 내렸네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에 알려주고 노란색이었죠. 이것도 21%나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차량 보안 쪽이죠.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이때도 양매에서 한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리가 뭐예요? 양양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날 매수가 돼서 이것도 24%나 슈팅이 나오더라.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맥점 자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제가 3월을 빛낼 꿈의 종목이라고 했던 게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닥이 좀 안 좋았지만 참 쉽죠. 뭘까요? 양양 패턴. 이때 뉴스 안 나와요. 이때 뉴스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몇 프로 올랐어요? 16% 올랐어요. 몇 거래일 동안? 3일 동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늘 개인투자분께 드리는 조언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급등 차트 나오면 내가 못 사는 바보 같고 또 방송마다 증권 방송마다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때 사신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종목들 따라가면은 우리가 낭패 보기 쉽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온코닉도 아주 좀 찐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모델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모델 솔루션도 굉장히 이것도 뭐예요? 이건 마디마디 이제 황금 맥점에 포착했던 종목인데 오늘따라 이게 굉장히 황금 맥점 자리 넘버 5가 쉽게 나오네요. 이것도 양은 패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런 패턴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로케이션, 이 캔들 로케이션 위치가 말이에요. 이거보다 낮게 출발해서 더 좋아요. 낮을수록. 그래서 이것도 한 29%나 급등이 나왔다. 이 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비초로 넥스텍이 있습니다. 비초로 넥스텍. 자, 이것도 역시 양양 패턴이죠.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28% 준상한가 갔어요. 우리 이렇게 PD님도 지금 이 종목 잘 아시던데 제가 방송해가지고 우리 이런 종목들은 있잖아요. 여기에 좀 이제 밑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마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만 들이대셔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로켓 헬스케어가 있었거든요. 딱 한 종목 찍어드렸어요. 어떤 수익을 냈는지 이따 좀 계속 이걸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럴 때 적산병일 때 쫓아가면은 이때 거의 하한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슈는 뭐 발사에 실패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매수하셨다라면 만약에 그 나로가 발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건 재료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니까 더 하한가 나오죠. 그러면
양념 패턴.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마음고생하고 아직도 손해예요. 그렇죠. 30%가 손해고 대략. 근데 여기서 음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8% 시가금만 해도 18% 상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수분처럼 다 돈이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다 개인별로 투자하는 어떤 금액 한정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자꾸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한정된 금액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 빠지는 종목이 그때 마음이 좋을까요? 여기서 남들 고생할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잘 나는 게 좋을까요? 판단이 여러분께서 하시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진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선 3개. 음선 3개는요,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안 빠져요. 이것도 부에서 18% 올랐죠? 어제 이제 재밌는 종목이 바로 뭐였냐면, 롯데 헬스케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닝스타입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했지만 굉장히 힘든 장이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마무리 PD님, 제가 어제 딱 한 종목 픽해드린 게 바로 노란통에서 이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종목 이거 어제 수익 나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에요. 8%가 어제 같은 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죠. 항상 이런 매매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진짜 찐 수익 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늘 오르고 나서 혹시 나 빼고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의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맥점을 통해서 미리 선점하고 상승률을 오롯이 다 누리는 이런 전략들을 챙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시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 배우면서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까다로운 한 주가 맞는데 위원님을 보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위원님. 네. 위원님이 너무 신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즐겁게 또 어떤 내용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헤네켄을 말씀하신 워딩이 딱 좋은 게 앞서가는 거예요. 선점해야 수익을 잘 나는 거죠.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잘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오른 것보다 또 오를 종목을 저는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내년 그림을 전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시장 모습이 어떨까?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될까? 제가 또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법 강의는 수없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매크로하게 다가갈 겁니다. 야, 좋은 정보가 맨날 저 기법 강의는 저 차트쟁이 아니야? 그런데 차트쟁이 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문과 무를 겸비하시라 늘 말씀드리거든요. 무는 뭐냐면 시장 전체 그림, 숲을 보고 그다음에
전체 또 어떤 그 종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펀더멘털을 연구하는 거고, 무는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렇게 양수겹장으로 여러분들 무장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좋은 정보가 바라보는 2026년 주식시장 대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시장 주도주 황금 맥점 매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죄송합니다. 예, 괜히 이런 건 또 거창하게 걸어서. 자, 그러면 일단 2026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코스피는 저는 5,000포인트 시대는 온다고 봐요. 하단은 3,500포인트, 상단은 5,500포인트까지 예상이 된다. 2025년 우리가 왜 글로벌에서 상승률이 많이 높은 줄 아세요? 해는캐님? 2024년 죽었거든요. 제일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알아요. 연봉을 보십시오. 코스피. 양음이 나와요. 이게 항상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도 상승은 지속될 거예요. 단 올해보다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 들뜨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많이 상승이 일어나고 많이 상승 기후각도가 오름으로써 그때부터 기후각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이제 변수는 고환율인데 뭐 연말에 뭐 이렇게 약간 또 정부에서 개입해서 저는 이것이 뭐 좀 IMF가 계속 경고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악재라고 그럴까?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그다음에 또 과도한 재정 적자. 그럼 어떤 섹터 할 것이냐? 결국 AI가 정점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것들이 2025년도까지 꽃을 피웠다라면 내년에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자고요. 아까 순환장세에 있죠. 경기 민감도 이거 시클리크라고 그러는데 화학, 철강 뭐 이런 까지 경기가 괜찮다라면 이런 쪽도 순환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피보다 좀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상승이 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저는 하단은 800, 내년에 잘하면 아까 코스닥에 기여해서 1300포인트까지 봅니다. 이건 뭐냐면 중심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혜연이님 표정이 좀 더 틀린데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제약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까지 영토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AI가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계략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섹터에서는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첫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팬데믹 후 이미 올해부터 시작된 게 4년 만에 돌아온 상승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가 되고요. 좀 우리가 이제 근시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뭐냐면 캐시카우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미 다 수출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비만, ADC, 오가노이드, 의류 AI 이런 것들이 다 탑픽이겠죠. 말하자면 D&D 파마텍, GLP-1, 그다음에 인투셀, ADC, 로켓 헬스케어, 오가노이드, 프로티나 뭐였죠? 바로 의류 AI, PPI였죠. 이제 2026년은 마이크로바이오라든가 의류 AI, 수술용 로봇, 탈모, 뭐 지금 탈모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놓고 보아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AI가 소화하는 모멘텀이 지속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GPU, 바로 이게 엔비디아가 그 정점에 있죠. 데이터 센터, HBM이 중위기를 맞이했다라면 이제 2026년은 이제 한국이 수출이 1조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 반도체가 1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대략 한 1,5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을 거고 또 게다가 새로운 물결이 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TPU,
TPU가 이게 NPU에서 신경망 그건데 TPU가 이미 구글에서 제미나이 쓰래가지고 하죠. 근데 이걸 주목해야 되는 게 금요일 날 여러분 그 뉴런피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바로 이거 모멘텀이거든요. 뭘까요? 엔비디아에서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TPU를 처음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챗 GPT를 만든 게 오픈 AI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26조를 투자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내년 한 TPU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뭘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어제도 AG 테크놀로지가 또 뭐 상한가 같이 그랬는데 저는 뉴페이스 노타를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뉴런픽 이것도 똑같은 얘기 시스템 만족에서 오른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미국도 이제 브로드컴이 조금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새롭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HBM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블랙에이에서 루비까지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 바로 엔비디아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장비 쪽에서 VM 뭐 이런 쪽이 뭐 수십 개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 유리기판 이것은 시간상 생각할게요. 반도체 전체로. 그다음에 너무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시간이 제가 하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보실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올해는 젠스랑에 해했다면 내년에는 앨런 머스크가 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자율주행이 있다. 그게 FSD다. 거기다가 스페이스, 휴머노이드 그것까지 다 생각 편대가 아마 앨런 머스크를 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가 뭐라 했냐면은 이 또한 로봇이다. 자동차도.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4단계 자율주행 FSD 시대가 성큼에 오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매년 60% 가까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결국 성장성으로 가는 거죠. 그 테슬라 로보틱스가 선두주자고 한국에서는 SOS랩, 스마트레드 시스템, 퓨런티어 사실 퓨런티어가 이제 보면 자율주행에서도 라이다가 있고 카메라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게 카메라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라이다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라이다 하는 게 바로 SOS랩이고 카메라는 게 퓨런티어예요. 최근에 뭐 퓨런티어 좀 흐름이 좋은 것도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필수제다. 인간 대체 수단이다. 한국 같은 데는 노조가 워낙 파워가 강하잖아요. 저 같아도 경영할 때 사람 고용한 것보다 로봇을 쓰겠는데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해늘크님 식당 가보죠. 요즘 그것도 일상화됐죠.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로봇, 서빙 로봇 그런 것들 하면서 환자 대체 다 이런 것들이 돌보미 같은 거 필수제가 돼 있다. 이것도 뭐 이제 더블 정도 늘어난다니까 로봇을 봐야 되고 산업용 협동 로봇에서 서빙, 배송, 환자 돌보기, 휴머노이드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 것들이 현대에서 인선 보스토랑에 막 이게 뭐 굴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점은 뭐가 있느냐.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가 선두주자다. 엔비디아, 뭐 제슨 토로 이런 소프트웨어 출시도 있고 한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삼성전자죠. 그다음에 에어렉스라든가 로보티저 다 로보스타, LG 아류달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다 여기서 야, 저 수십 개 종목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에 춤을 춰야 돼?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제가 하는 것들 다 좀 메모해 두시고 눌렀을 때 매수해야 돼요.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우주 수처럼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가는 이쪽에 올라오고 또 이쪽에 올라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키 맞추기 상승이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계략적인 좀 매크로한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것들을 그 맥점, 황금 맥점에서 노래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요즘 좀 안 좋아요. 예. 캐즘 현상이 아웃되고 그다음에 기저 효과가 있고 턴어도 실적이 좋은데 요즘 안 좋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LG 엔솔에서 지금 해약건이 2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또 시간을 내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그 주가에 상당한 반영했고 2026년에는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LFP ES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엔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년에는 이미 악재가 반영돼서 괜찮지 않겠는가. 대장은 에쿠페로, 삼성 SDI, 엔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6번째는 양자 컴퓨터예요. 우리 그 자율주행 자꾸 노이즈가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큼 성큼 다가왔냐면 FSD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테슬라 사려면 1억이 넘게 사야죠. 그거 있잖아요. 진짜 고레이터다 그래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술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할 때 처음에 믿었습니까? 항상 인간은 그걸 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 AI에서 이제 앞으로 더 어드밴스된 그런 어떤 그 연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를 보셔야 된다.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비트코인 로직을 능가한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기술적인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뭐 어려운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연산 능력이니까. 이진법을 대체 획기적인 패러다임이다. 상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서히 이것도 이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서 항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IT 혁명이라 할 때, 정보화 혁명이라 할 때 좀 주식 오래 하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 다음, 장미디어, 뭐 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다 캐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 20배, 30배 올랐어요. 다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성장주. 네이버가 오늘날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꿈의 기획으로 상승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이것은 신약 개발, 의료에 금융 모델링, 암호 회파 시대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구글에서 양자칩, 윌러가 선두주자고 IonQ, 리게티 컴퓨팅, 쿼트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10배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KCS라든가 보안 쪽, ICTK 이런 것들, 엑스게이트 이것도 한번 관심을 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는 성공하는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거부가 되는 뻔때리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95% 캐릭터의 루저가 될까? 자,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패턴이 성패의 80% 이상을 좌우해요. 제가 아까 문과 무를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진짜 그 맥을 잘 잡으시는 분들,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좌 수익률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먼저 남보다 간파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어디서요? 쳤죠. 좋은 정보 선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십니다. 황매기, 저점. 그래야 계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요, 마음이 쫄깃쫄깃하고 좀 이렇게 소심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높은 정보 멀미나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95% 용감무쌍하게 막 그거 하시더라고요. 저점 매수,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수, 맥점 매매를 해서 시계를 쓰고 그때가 시작. 오늘 헤네켄 너무 웃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죠. 뭐 내년에도 드릴 말씀이지만 좋아요. 펀더멘털 분석, 시장 보는 눈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그것은 무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 제 30년 경험상 개인 투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심리전에서 지는 거예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 쏠리면서 삶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고레가 겐조가 어떤 얘기냐면 일본에서 말하자면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예요. 60살 늦깎이에 3천만 원 가지고 저 10조를 버는 사람입니다. 그분 일성이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감정을 이식시키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정과 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늘 주식을 감성적으로 해요. 자, 유대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지 마세요? 탈무드 보십시오. 거기에 감성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쏠리면서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인간 지표. 많이 오르면 흥분이 돼서 불나방이 돼서 쫓아가고 좀 내리면 원로 종목 그냥 버리고 또 그냥 2박 3일 이렇게 달아나고 언론에서 낙관일 때 8분 있을 때 그때 저항세력이 되는데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비관 일색일 때 언제 있죠? 긴 시간 얘기 안 할게요. 4월 5일 있지도 않아요. 비관 일색일 때 아프다 할 때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막 여러분들 저한테 짱돌을 날리셨잖아요. 기분 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을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렸을 때 그게 바로 좀 유식하면 본질 가치인데 가격의 괴리를 사야 돼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산을 쫓는데 뭐 올해 마무리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그냥 좀 안 하셨으면 하고 바로 옆집 아저씨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선택의 영역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2,700개 종목, 여개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의 비중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박의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온다. 아마 이 머니투데이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4월달 그때가 정말 절의 기회다를 아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포착해서 기회 포착을 잘 하셔야 된다. 예. 저는 늘 이거 포트 비중 그냥 겉모양 뭐가 상한가 가고 5% 실어서 상한가에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5% 실어봤자 얼마입니까? 50만 원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상한가 먹어봤자 5만 원 먹고 나이스 브라보 그냥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좀 안 하셔도 좋겠고 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제가 시간상 생략할게요. 뭐 대략 보시면은 성공형 투자자하고 실패형 투자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경험에서 나온 이것도 할목 요약해서 제가 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배, 5배 난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십 프로, 100%까지는 명함을 못 내밀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선점하자 그런 종목 프로티나 로켓 헬스케어 후속 황금류가 있다. 예, 그리고 단기 양수겹장 투트를 가는데 황맥기가 다시잖아요. 아까 처음 모두 보시면 단기 수익은 단기 수익대로, 중기 크게 말로 홈런 칠 종목은 말로 홈런 종목대로 그렇게 하면서 매매는 편하게 계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지금 이 올해 마지막 토요일 방송이라서 더 그런 걸까요? 댓글창을 보면 모든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메모까지 하시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이런 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 위원님의 황금 맥점 그리고 이 기법 강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글이 또 인상 깊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번에 AS 전략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켓헬스케어, 프로티나 이 두 종목 전략 챙겨주실까요? 네, 로켓헬스케어 정말 두 종목 다 500% 넘었죠. 의미 있는 종목이고 아까 소외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한번 잡으시면 뭐 아파 안 하셔도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제가 하자 할 때는 이렇게 외면하셨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로켓헬스케어 좋은 상승 흐름이 났고요. 에이스에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때 이제 8만 원을 찍었거든요. 정고점 한번 트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이미 토요일 날도 한번 노란톡 한번 띄워주실까요? 금요일 날도 여러분께 드려서 이게 저점에서 찔 수익을 드렸는데 예, 이런 종목들 많이 드릴 거고요. 목표가 8만 원으로 업사이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프로티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반기를 빛내 제가 유레카하고 여러분께 무방 때마다 함께 하시자고 예언했던 종목이고요. 뭐 저점 대비 600%가 넘었고 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 종목은 11만 원 돌파했거든요.
목표가 12만 원까지 제가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단 보유자 영역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런 종목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종목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까요? TPO를 봐야 된다. 예, 그중에서 아까 딱 한 종목 제가 노타입니다. 예, 노타에 대해서 기업 내용은 뭐 이따 잠시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뤄주실까요? 요걸 한번 이 전 페이지 좀 우리 피디님 떼어주시겠어요? 진짜 뭐 인생 역전, 저는 인생 역전을 했기 때문에 과분하게 듀퐁의 카네기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이롱을 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Go where the growth is. 성장 있는 곳으로 간다. 우리는 그냥 겉모양보다도 찐 계좌 수익이 나는 프로피디스. 수익 나는 곳으로 가야죠. 예, 수익 나는 곳으로 간다. 그러게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기 수익을 그때 하면서 내 계좌를 불려가는 거.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켓 헬스케어. 그 다음에 프로티나. 이게 다시 한번 이쪽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 500%가 넘는했습니다. 1호를 빛낼 황금주. 이 또한 제가 유레카우 두 무릎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월요일 황금매점 전략 넘버 5 그 종목까지 함께 제가 했거든요. 마지막 또 좋은 종목 선장이 올해 두 종목 500%가 단기간에 낸 기념으로 여러분께 선물도 팍팍 쏠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방송입니다. 위원님의 전략을 챙겨볼 수 있는 마지막 토요일이죠. 그리고 아마 한 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로봇주 없으면 소외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위원님 덕분에 잘 챙겼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들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어제부터는 반도체가 순환매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거의 뭐 한 달 정도 소부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한 달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실제 돈의 흐름, 근데 바이오와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여기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바이오와 로봇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물론 반도체도 강세를 보일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올 한 해 동안에 2025년도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로봇, 그 중에서 아직도 계속 진행형인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담감을 딛고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시간에는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에는 기술적인 거 외에도 이제 이 회사들의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 그걸 또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벌써 2년째 설명드리는 알테오젠인데 자, 오늘은 이제 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이 ALT B4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ALT B4. 네, 이 ALT B4라는 게 이런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부 쪽에 우리가 보면은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는데 히알루론산이 이런 어떤 진피층, 약간 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 투과가 안 되죠. 자, 이 ALT B4라는 거는 약물을 갖다 투과를 잘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갖다가 액체화시키는, 그러니까 물처럼 묽게 변하게 해서 약물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ALT가 이 알테오젠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독점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다양한 회사에 적용이 가능한데 또 얼마 전에도 글로벌 회사랑 바로 이틀 전이죠. 글로벌 제약사랑 옵션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머크와의 경쟁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뭐 머크랑 경쟁되는 회사라면 거의 뭐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이 ALT B4를 적용을 해서 한 대략 1년 동안 임상을 한 다음에 본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계약이 이 내용 안에는 거의 다 비밀 유지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그런 빅파마와 계약 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구간이 있죠. 우리 이 조정받았던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로자임이 독일의 법원에 어떤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독일은 이제 법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법원과 뭐 이런 특허 법원이 따로 있는데 특허 법원에서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독일에서는 판매가 안 되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키트루다 SC죠. 키트루다 이 SC 제형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알테오젠의 ALT-B4라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머크의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항암제 그리고 다른 어떤 약품에도 똑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리고 이 알테오젠 기술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알테오젠이 대략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2030년까지 대략 마일드스톤을 10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해에 한 40% 정도 증가했을 때 10조 원에 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알테오젠의 그런 어떤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알테오젠이 훨씬 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하다.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실제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총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앞으로도 시총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의 약세는 원인은 뭐냐? 바로 이제 양도세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 세금을 피하는 전략이 다 끝난다. 그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올 연말이 기준인데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시장이 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2일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화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런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결국은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로봇은 로봇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 4인방의 섹터들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바로 네, 바이오와 로봇에서 바이오 로봇 거기다 반도체까지 바로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테오젠은 뭐 벌써 2년을 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월봉 차트 보시면은 워낙 이 저점에서 포착이 돼서 다시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일봉 차트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갔고, 그리고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조정권이 거의 다 왔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저평가가 없겠죠. 알테오젠이.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월봉상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10개월 이평선인데 10개월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고 다시 한번 강하게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이탈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내년이 아니라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알테오젠은 100만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목표가 69만 원이었는데 69만 원까지는 못 미쳤죠. 57만 원 정도 왔으니까 한 12만 원 정도 못 미쳤는데 내년에 아마 상반기 내로 어떤 빅딜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래에 의해서 아마 100만 원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텐베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의 주봉 상태를 보고 계신데, 자, 이 인벤티지랩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피나 스테리드라는 그런 제품이 1개월 지속형 그런 약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개월 지속형이라는 게 약물을 투여해서 한꺼번에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분해가 되는 그런 원리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스피어를 만들고 이 마이크로 스피어를 이용해서 서서히 분출시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자, 인벤티지랩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제약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지금 이 회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게 다양한 암인데요. 네, 전립선암, 그리고 혈액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 치매와 탈모, 뭐 치매하면 여기에 이제 알츠하이머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탈모는 요즘에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죠. 그래서 암에 대한 분야들, 그리고 치매, 그리고 탈모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제약품에서 거기서 다시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인벤티지랩의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 분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약물을 갖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한다고 하면 그거만큼 편리한 게 없겠죠. 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뭐 통증을 절약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인벤티지랩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6개월 지속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은 심장 사상충 예방약.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다가 이제 심장 사상충 약을 투여를 하는데 이 약을 이용하면은 6개월을 지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자주 투여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그 효과적인 약물 투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네, 베링거마라임인가 기술 이전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내용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인정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인벤티지랩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과 똑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품에다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다양한 그런 어떤 약물에다가 투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약물에 그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훨씬 더 주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RNA 치료제, 요즘에 이제 mRNA인데요. 네, mRNA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최초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자, 우리가 인벤티지랩의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 물량이 있나를 파악을 해보셔야죠.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바닥에서 처음에 이런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그죠? 이때도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만큼의 물량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격은 올라가지만 물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더라도 물량은 뭐 1,000만 주면 1,000만 주, 100만 주면 100만 주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인벤티지랩이 99,000원이라는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여기 이제 10만 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메이저들 물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주선 이탈하는 게 없고요. 뭐 5주선과 10주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번 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죠? 근데 저런 변동성은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변동성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때가 아마 2025년도 5월 달인 거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에도 굉장히 급반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고 물론 11월 달에도 급반등 이후에 좀 조정을 겪었지만 다시 12월 달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내년에도 이런 식의 어떤 차익 실현과 상승 이게 반복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인벤티지랩의 기술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 거의 800%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800%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인벤티지랩이 이제 바닥권에서 포착된 이후에 지금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인벤티지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시총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고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로킷 헬스케어는 이 인비보 AI 리전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비보 AI 리전트 키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상처 부위를 이걸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치료돼야 되는 그 대상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확대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 또 특히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심장 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의 경우에 이 고혈당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액이 이 발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어떤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하면은 뭐 발목을 자르기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발에 어떤 괴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치료를 바이오 잉크를 통해서 이 로켓 헬스케어가 생체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 당뇨발 치료에 대한 거를 허가를 받아서 이미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임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연구 개발이 용이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치료에 있어서 환자 대상이 많은 것도 굉장히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를 허가를 얻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상승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를 계속해서 받고 거기에 또 연구 개발비를 또 투여하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이 보험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은 또 매출이 또 늘 수 있겠죠. 네, 보험에 등재된 거와 등재가 안 된 거. 물론
비급여로 해서 진출했을 때도 충분히 매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험을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보험에 해당됐을 때는 그만큼 환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이런 보험에 등재되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적 상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보험업계에서 아마 이 매출이 증가했을 때 다시 또 실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상장했던 그 초기 때 제가 드리고 나서 조금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계속해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점을 돌파했고 음봉이지만 우리가 이제 2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이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적기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번 음봉 조정에서 거래가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아마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사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로봇. 네, 로봇 하면 이제 이 최근에 우리가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 글로벌 기업과 연관돼 있는 그런 로봇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보시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뭐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에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또 거기에 AI가 또 접목이 될 것이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AI보다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기술 속도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이 최강자죠. 그 과정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3in 1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터랑 모터, 제어기, 그리고 감속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3in1 기술인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주식왕 방송을 하면서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사면 오른다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이 사면인데, 근데 5월 달까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은, 자, 5월 달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근데 바로 이제 5월 달이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구간. 네. 예, 5월 달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쓰리고점을 만들었고 그때까지는 큰 탄력을 받지 않았지만 쓰리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강력한 시세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익홀딩스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익홀딩스도 6,000원대에서 쓰리고점을 만든 다음에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사면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에서 쓰리고점의 그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돌파 이후에 굉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사면이 지금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면이라는 회사는 로봇뿐만 아니라 뭐 방산에도 관련돼 있고요. 또 전기차 부품에도 관련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 모터와 제어기와 감속기를 통합한 이 부품들이 여러 곳에 쓰이고 있죠.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구동 모터, 이게 국내 1위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3in1 기술과 그리고 구동 모터라든지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사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면에 중요한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자회사가 케이스라이브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라이브라는 자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AI로 인한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런 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뭐 센서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K3 랩이라는 그 회사의 이 회사의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면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추후에도 자회사의 어떤 역할이 아마 사면의 시너지를 더 받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자율주행, 그리고 뭐 로봇에 대한 제어 소프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케이스 랩이라는 그 자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은 이로 인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붙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면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사면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월봉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유날이 9월 달이죠. 네, 9월 달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탄력을 붙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급도로 줄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만 5천 원을 고점을 찍었지만 당연히 9만 9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5월 달에 쓰리고점 돌파 구간,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일봉 차트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면 급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에서 드렸던 이 로보티즈,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게 지금 주봉 차트긴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온 바로 직전에 드렸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 또 LG전자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기업의 인프라, 그리고 대기업을 통한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5월달 이후에 지금 70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에 많이 또 나왔던 내용 중에 개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개미.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이 개미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또 매출이 계속해서 상용화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죠. 이 개미는 이제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근데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로봇이 바로 이 개미라는 로봇인데 로보티즈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LG전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로봇 시스템이 아마 이 로보티즈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로보티즈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로보티즈 월봉 차트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바로 급등하기 직전, 이게 이제 2월달, 4월달로 알고 있는데 4월달, 5월달에 요 구간부터가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로보티즈가 지금 30만 원을 찍었고 현재 보시면은 월봉상 봤을 때 5개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현재는 3개월째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에도 또 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원희홀딩스입니다. 원희홀딩스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고, 이 원희홀딩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 작년 1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한 4번 정도를 드렸는데, 뭐 그때 이후로는 벌써 1200%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희홀딩스는 아무래도 이 로봇팔, 알레그로 핸드를 메타와 다시 협업을 해서 메타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알레그로 핸드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로봇은 이제 이 손으로 로봇팔이 어떤 물건을 잡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메타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알레그로 핸드를 만드는 거는 이 안에 여기에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감촉 센서. 우리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촉감을 느낄 수 있듯이 지금 이 원희홀딩스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팔이 바로 이런 촉감 센서를 집어넣어서 사람과 거의 유사한 어떤 팔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엄청난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한층 더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희홀딩스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여기 3고점 구간,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3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가 6,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6,000원대에서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연과 같이 3고점 돌파 이후에 급등했고 원익홀딩스도 3고점 돌파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이 3고점이 어떤 게 3고점인지 이런 것들도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비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회사는 이제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모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익 IPS, 이 장비 회사죠. 또 원익 머티리얼,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원익 QNC 이런 쪽은 석영, 쿼츠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바로 이제 원익 로보틱스죠. 이 원익 로보틱스가 굉장히 그 모회사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자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알레그로 핸드 벌써 이미 이제 그 상품 이름 나왔는데 V5 4F 플러스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이미 CE에서는 인증을 받아서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를 시작을 했고 아마 이 8월 달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에서는 아직까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원익 홀딩스도 아직까지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월봉 차트를 보시면 12월 달에는 많이 올라온 듯한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 이 서서히 올라왔던 이 구간의 물량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5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원익홀딩스가 어제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이 5개월 이평선과 좀 괴리가 벌어졌죠. 주가는 여기 있고. 그래서 아마 1월 초에 원익홀딩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만약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5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타 종목 중에 이제 뭐 바이오와 로봇 외에 기타 종목 중에 성호전자를 드렸는데 이 성호전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 강조 드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3연상을 가면서 급등을 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ADS 테크라는 회사를 갖다 2,8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다. 그 엔비디아 자회사라고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성호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까지의 어떤 과거의 매출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사업에서 성장성이 높은 회사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AI의 생태계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호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성호전자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리 잡는 상한가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1월 2일부터 1월 3일부터는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도 상한가 랠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서진 오토모티브가 2연상, 사이토젠이 3연상, 뭐 우린 PTS 2연상. 뭐 상한가 가더라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뭐 2연상, 3연상씩 미리 잡았을 때 이 연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기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상의 흐름을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상한가 한 번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2연상, 3연상 이런 기분 좋은 수익 상승 랠리를 좀 나도 기록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디테일한 전략을 위해서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현명한 대응을 위한 AS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뮤논시아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관련한 종목이죠. 보시면 상승률이 어느덧 16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에도 9% 넘게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바로 이제 전날 9%나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부터 다시 또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뮤논시아는 아무래도 이 지금 이 항암제 기술 자체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안티 PD1 같은 경우에는 PDL1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벌써 이미 상용을 했고요. 식이암에 적용이 가능하고 안티 CD47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 CD47이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직전장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또 한 번의 상승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은 오름 테라퓨틱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직전 정규장에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넥스트마켓에서 또 추가로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강했다라는 건 당연히 뭐 다음 주에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DAC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DAC는 디그레이더 안티바디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분해제 항체 접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ADC의 어떤 부작용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항체의 피적 단백질을 갖다 분해해서 분해제를 통해서 결합시키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DAC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 DAC 후보 물질 28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름 테라피티스만 임상에 2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암 치료제는 벌써 BMS의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오름 테라피티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또 새로운 종목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안트로제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 안트로제는 최근에 이제 국가 정책에서 밀고 있는 그 탈모 치료제 이쪽과도 관련이 있고요. 식이성 난치 치료제 이런 쪽 분야에서 아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12월 초에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일본에서 생산 시설을 갖다 실사 중에 있는데 이 실사가 통과되면은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도 판매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43,000원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는 69,800원, 손절가는 3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안트로젠에 대한 분석을 챙겨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토요일에 마지막 공개방송이잖아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9시로 넘어갈 텐데 내용은 아마 좀 더 압축해서 이제 9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공개방송에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이제 상한가를 잡는 법, 상한가를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언급드린 게 지금 굉장히 접중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만 19거래일 동안 지금 15개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2연상이 2개, 3연상이 하나. 지금 상한가가 엄청나게 나오는 시장이고 물론 다음에 2026년도에 우리가 전략도 설명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바로바로 바이오와 로봇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반까지, 반도체까지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만 하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 반도체 엄청난 종목들 수익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아이피스라든지 하나머트리라든지 굉장히 그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마 그런 쪽의 내용들도 같이 묶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2026년도 첫 주에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위원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변동이 생겼다고 했는데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9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QR 코드를 진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